독일 언론이 한국 선수에게 무릎 꿇고 카이저라고 부르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쾰른 원정에서 터뜨린 역전 결승골 하나로 독일 전체를 뒤집어 놨거든요. 그냥 골 하나 넣은 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의 17경기 무패 행진을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을 장렬시킨 겁니다. 게다가 수비에서는 나폴리 시절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괴물 같은 스피드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죠. 독일 매체들이 김민재한테 경기 최우수 선수 칭호를 안겨주면서 완전히 무릎 꿇은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재가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보낸 시간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인 요나단 타라는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김민재의 주전 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국가대표 센터백이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이랑 경쟁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도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클럽 자체가 독일을 대표하는 팀이고 독일 입장에서는 자국 국가대표 선수가 외국인 선수한테 밀린다는 건 국가적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민재는 우파메카노, 요나단타에 밀려서 팀 내 세 번째 센터백 옵션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우파메카노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 국가대표의 실력도 검증된 선수니까요. 그런데 요나단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스피드 면에서는 김민재가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타가 빌드업 능력,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김민재도 독일 무대에서 패스 성공률 100%를 찍으면서 레전드급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타가 뭘 더 잘한다는 건지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국적입니다. 타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 국가대표 선수예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을 벤치에 앉혀놓고 한국 선수를 주전으로 쓴다는 게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독일 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3옵션으로 밀린 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김민재의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유럽의 수많은 빅클럽들이 김민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력은 확실한데 출전 기회가 줄어든 월드클래스 수비수라니 이런 기회를 놓칠 구단이 어디 있겠어요?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고요. 수비 보강이 절실했던 레알 마드리드와 잉글랜드의 첼시까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매체 리그 인사이더는 AC 밀란이 김민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올여름 영입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또 다른 매체는 김민재가 이적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빅클럽들이 그를 영입하려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 실력 부족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유럽 전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줄을 서서 김민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력이 부족한 선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김민재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재의 반응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팬들과 만나는 공식 행사에서 이적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적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뮌헨에서 매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올 시즌 트래블 달성에 전념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겁니다. 와 진짜 이게 프로의 마인드죠. 다른 빅클럽들이 손짓하는데도 자기가 속한 팀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팀을 떠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결국 독일 언론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 상태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벅지 근육에 통증이 발생했고 치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작년 12월 마인츠전 이후로 정규리그 출전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1월 들어서 친선 경기 한번 뛰긴 했는데 그게 전부였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실력은 분명히 있는데 출전 기회도 없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김민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독일 쾰른의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김민재가 새해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날 바이에른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구성이었어요. 골키퍼는 당연히 전설 노이어가 맡았고요. 수비라인은 라이머, 김민재, 요나단 타, 이토 히로키로 구성됐습니다. 포백 중에 2명이 아시아 선수라니 이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죠. 유럽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라인에 한국과 일본 선수가 나란히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원래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 포지션을 주로 맡았거든요. 오른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발을 워낙 잘 써서 왼쪽에서 빌드업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죠.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타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을 맡았어요. 웃긴 게 타도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럼 타가 김민재보다 왼발을 더 잘 쓴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술적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민재가 선발로 복귀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넘어가죠. 3선에는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가, 2선에는 올리세, 그나브리, 루이스 디아즈가 그리고 원톱에 해리 케인이 배치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민재의 집중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전반 2분 만에 벌써 김민재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동료의 패스 미스로 상대가 기습적인 역습 기회를 잡았는데 김민재가 그 상황을 순식간에 읽어내고 차단해버린 겁니다. 쾰른의 공격수 엘마라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했는데요. 김민재가 전속력으로 따라붙으면서 슈팅 타이밍을 완벽하게 지연시켰죠. 덕분에 노이어 골키퍼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실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에서도 완벽한 지배력을 보여줬거든요. 전반 13분과 22분, 상대가 노렸던 결정적인 침투 패스들이 모조리 김민재의 머리에 먼저 걸렸습니다. 신체 조건도 뛰어나고 포지셔닝도 완벽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롱패스를 띄워봐야 김민재가 다 따내버리니까 공격 전개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전반 41분에 쾰른의 린턴 마이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뒤지게 된 겁니다. 김민재가 아무리 잘해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팀 전체가 흔들리면 실점을 막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전반 추가 시간에 그나브리가 감각적인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1대1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 추가 시간이 11분이나 주어졌더라고요. 뭔가 있었나 봅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서 김민재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0분에 정말 미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나단 타가 뒤로 공을 흘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덕분에 쾰른의 공격수 카민스키한테 완벽한 1대1 기회가 생겼죠. 공과의 거리는 카민스키가 훨씬 가까웠고요. 김민재는 측면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커버해야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뛰쳐나가거나 파울로 끊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점이 거의 확정된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여기서 나폴리 시절 유럽 전체를 경악시켰던 그 괴물 같은 스피드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어요.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면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혼자만 부스터를 켠 것처럼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한참 앞에 있던 카민스키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의 수비 기술이 진짜 돋보였습니다. 그냥 태클로 끊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파울도 없이 완벽하게 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아시겠어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파울 안 당하고 공을 뺏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타이밍이 조금만 빗나가도 페널티킥 선언되는 상황인데 김민재는 완벽한 바디 컨트롤로 클린하게 공을 회수한 겁니다. 사실상 한 골을 넣은 거나 다름없는 플레이였죠. 독일 해설진도 완전히 놀랐어요. 민재, 엄청난 스피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김민재의 수비를 극찬했거든요. 나폴리에서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로 뽑혔을 때 보여줬던 그 장면들이 독일 무대에서 다시 재현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김민재가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런 폭발적인 플레이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가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왔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비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친 김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격에서까지 사고를 쳐버립니다. 후반 26분, 바이에른이 얻어낸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루이스 디아즈가 올린 크로스를 일본 선수 이토 히로키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요. 김민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의 무게 중심이 이미 무너진 걸 확인한 김민재는 정확히 반대편으로 강력한 헤더, 슈팅을 날렸고 공은 그대로 쾰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완전 유럽형 센터백의 전형적인 골이었어요. 수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까지 터뜨리는 것. 이게 바로 유럽 명문 클럽들이 원하는 월드클래스 센터백의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이 골이 2대1을 만드는 역전 결승골이었다는 게 더 드라마틱하죠. 팀이 1대1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나서서 역전골을 터뜨렸으니 얼마나 극적인 시나리오예요. 이 골은 김민재의 이번 시즌 공식전 첫 골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이에른 뮌헨의 1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골이기도 했죠. 김민재는 동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어요. 솔직히 더 격렬한 세리머니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김민재 스타일이 원래 조용하잖아요. 짧고 굵게 외치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경기는 이후 레나트 카이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최종 스코어 3대1로 바이에른의 기분 좋은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재가 만들어낸 역전 분위기를 팀이 제대로 살려낸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독일 현지 매체들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김민재를 향해서 쏟아낸 찬사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팬 투표를 통해 경기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는데 김민재가 당당히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혔습니다. 동점골을 넣었던 그나브리가 23%의 득표율로 2위였고요. 김민재는 무려 3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독일 팬들이 직접 투표해서 한국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뽑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 키커의 반응이었습니다. 키커가 어떤 매체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매체가 한국 선수들한테 얼마나 박한 평가를 내리는지 말이죠. 손흥민한테도 제대로 된 평점을 잘 안 주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 키커가 김민재한테 평점 1.5를 부여했어요. 독일 평점 체계에서 1.5라는 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뮌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역전골까지 터뜨린 완벽한 경기였다. 아무리 한국 선수를 깎아내리기로 유명한 키커라도 이날 김민재의 활약을 보고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으니까요. 수비에서 팀을 구하고 공격에서 결승골까지 터뜨렸는데 이걸 어떻게 폄하할 수 있겠어요. 키커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바바리안 풋볼웍스라는 매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민재를 이날 경기의 카이저로 선정한 겁니다. 카이저가 뭔지 아시나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카이저는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칭호거든요. 독일 축구 전설 프란츠 베켄바우어의 별명이 바로 카이저였죠. 그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한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바바리안 풋볼웍스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김민재는 이날의 결정적 게임 체인저다. 그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바꿨다. 그는 팀의 흐름을 쥔 카이저 그 자체다. 독일 매체가 한국 선수한테 카이저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건 단순히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최고 수준의 찬사거든요. 통계 전문 매체 풋몹의 데이터를 보면 김민재의 활약이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패스 성공률이 95%로 선발 선수 중 1위였어요.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의 패스 성공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수비수가 공을 안정적으로 연결해줘야 팀의 빌드업이 살아나거든요. 김민재가 9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건 공격 전개의 시작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비 횟수는 9회로 팀 내 공동 1위였고요. 리커버리는 6회, 클리어링은 7회를 기록했습니다. 리커버리가 뭔지 아시나요? 상대가 빼앗은 공을 다시 회수하는 플레이를 의미해요. 6회라는 건 김민재가 위기 상황을 6번이나 복구시켰다는 뜻입니다. 클리어링 7회는 위험한 상황에서 공을 7번이나 걷어냈다는 거고요. 이 정도면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해외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커뮤니티에는 김민재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김민재는 미쳤다. 역전골도 대단했지만 그 전까지 수비로 이미 2골은 넣은 것 같았다. 이 댓글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김민재가 후반 10분에 보여준 그 미친 스피드 수비가 없었다면 바이에른은 진작 2대1로 뒤졌을 거거든요. 그 수비 하나로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2골을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김민재 활약은 환상적이었다. 이 정도면 매 경기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 말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왜 벤치에 앉혀놨던 건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바이에른이 타를 주전으로 기용한 건 순수하게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는 걸 이날 경기가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겁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의 베스트 퍼포먼스였다. 요나단 타의 실수를 완벽히 커버했다. 이 댓글이 핵심을 찌르네요. 타가 치명적인 백패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김민재가 번개 같은 스피드로 커버해주지 않았다면 바이에른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를 밀어낸 선수의 실수를 묵묵히 커버해주는 모습에서 진짜 프로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김민재의 활약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골을 넣어서가 아니에요. 수비수로서 보여줘야 할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스피드, 피지컬, 포지셔닝, 헤딩, 태클, 빌드업 능력까지 센터백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최상위 레벨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멘탈까지 강철 같으니까 유럽 B클럽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컨디션 관리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달랐어요. 기회가 왔을 때 폭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발로 나왔을 때 전반 2분 만에 바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월드클래스와 그냥 좋은 선수의 차이예요. 좋은 선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럭저럭 해내지만 월드클래스는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경기를 장악해버리거든요. 김민재가 딱 그런 선수죠.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나왔을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타입입니다. 나폴리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김민재가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로 뽑혔을 때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한국에서 온 무명의 센터백이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가 됐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죠.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유럽 최고의 클럽으로 이적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 상승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바이에른에서의 첫 시즌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었고요. 거기다 독일 국가대표 선수와의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쳤죠. 하지만 김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렸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잡아낸 겁니다. 이번 쾰른전이 김민재한테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독일 언론과 팬들이 김민재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했거든요. 키커 같은 보수적인 매체조차 극찬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요. 앞으로 김민재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도 김민재를 계속 벤치에만 앉혀둘 수는 없을 거예요.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 독일컵까지 3관왕을 노리는 팀인데 이런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챔피언스리가 토너먼트 단계로 넘어가면 경기당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 같은 빅매치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 축구팬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전드로 활약하는 동안 김민재는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미넨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강인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점점 입지를 다져가고 있고요. 유럽 5대 리그 최상위 클럽들에서 한국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약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급으로 뛰면서 팀의 핵심 선수가 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죠. 이게 다 선배 세대 선수들이 닦아놓은 길이고 손흥민 같은 레전드들이 증명해낸 결과예요. 김민재의 이번 활약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수비수라는 포지션 때문이기도 해요. 공격수나 미드필더는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수비수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실점을 막는 것,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런 플레이들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수가 제대로 인정받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김민재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명확해요. 나폴리에서 세리에 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였고요. 바이에른에서도 출전하는 경기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오늘 같은 경기는 골까지 넣으면서 공격수 못지않은 임팩트를 보여줬고요. 이런 수비수가 얼마나 귀한지 유럽의 빅클럽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김민재를 탐낸다는 소식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레알은 지금 수비 라인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나초가 나이가 들었고, 알라바는 부상이 잦고, 리디거 혼자서는 부족해요. 김민재 같은 스피드와 피지컬을 겸비한 센터백이 딱 필요한 시점인 거죠. 만약 김민재가 레알로 이적한다면 손흥민, 이강인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한국 축구 역사가 쓰이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